박인수 아우님 진행하시죠. 아, 음, 박인수 아우님 편하실 때 진행 시작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면 돼요. 3시 딱 되면 시작해도 되고 뭐 1분 남았으니까. 음, 아, 회장님 뭐 멘트 없나요? 회장님 지금 리모트로 아, 지금 저를 원격 제어하고 있습니다. 음, 꼭도 하십니다, 아, 제가. 잠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국방의 의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25기 박일서입니다. 어, 짝짝짝짝. 이제 어제도 발표를 했었는데, 제가 음, 제가 이제 군유학을 했다가 이제 요번에 복학을 하니까 약간 좀 군대와 관련된 세션을 하면은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저기 화면에 왼쪽에 보이시는 저 캐릭터는 뭐 남자분들이면 다 아실 만한 박인수 캐릭터죠. 아우님 네, 화면이 지금 안 보입니다. 안 보이나요? 네, 화면 공유하셨나요? 화면 공유, 화면 공유를 화면 공유를 안 했군요. 공유를 안 한 게 다행일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시면 왜냐면 이 되겠습니다. 캐릭터기 잘 보여요. 때문이죠. 다들 아실 만한.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만 19세죠. 정확히는 만 19세가 되면은 여러분들 모두 다 신검을 받게 됩니다. 병역 판정 검사라는 걸 받게 되고, 자, 그래서 1급부터 이제 7급까지가 나오는데, 사실 7급은 나중에 제곱을 해서 요 1에서 6급 사이를 받게끔 되어 있고,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1, 2, 3, 4급, 뭐 5급도 뭐 학번별로 한두 명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이제 1, 2, 3, 4급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다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까 이 구분해서 대학을 보시면은 1, 2, 3급은 현역병으로 입영을 하는 대상이 되고, 4급을 받게 되면은 보충역으로 입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5급부터는 여기 전시근로역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민방위로 바로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은 그 민방위도 안 받는 완전 면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내 눈, 널망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이제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 학력으로 인한 병역 연기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대학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은 서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은 만 24세까지 연기가 돼요. 그러니까 만 24세면은 일반 나이로 한 25, 6 이 정도인데, 하여튼 그 정도까지는 4년제 대학을 다니면서 연기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석사 과정을 밟게 되면은 저기 보이다시피 만 26세까지 연기가 되고, 그리고 박사 과정을 밟게 되면은 만 28세까지 연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연기를 하는 걸 뭐 상관없긴 한데, 뭐 전문 연구원이나 뭐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사실 저걸 연기를 보통은 거의 안 하죠. 연기를 안 하고 일단 빠르게 요 현역과 보충역에 대한 이제 입영을 이제 처리를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입영 연기 보면은 그래서 현역하고 보충역이 있는데, 현역의 경우에는 뭐 갈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육군 가투사도 포함한 육군이 이제 18개월로 지금 2020년 돼서 다 줄어들었죠. 그리고 해병대도 마찬가지고, 뭐 의경도 곧 폐지가 된다고는 하는데 일단 저거는 덧습니다. 그리고 해군하고, 그리고 의무경찰 중에 해경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도 20개월이고, 사실 의무소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경찰 의경이 경찰서에서 일하는 거면은 의무소방은 소방서에서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20개월이고 공군은 21개월. 이거 지금 줄고 있죠? 다 줄었나? 다 줄었.
네, 그렇고 이제 장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학교 다니면서 1, 2학년 때 뽑는 게 ROTC라 해서 이제 8개월 정도 되고 이제 보통 학사장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4학년, 3학년 때도 일부 뽑는 인원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4학년 때 뽑고 4학년이나 졸업생 위주로 뽑고 보통은 이렇게 뽑아서 36개월 일을 시키는데 34장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군사훈련 기간이 포함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과학기술 전문사관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거는 이제 공돌이들을 뽑아서 저기 국가 ADD 있죠? 국방과학연구소 맞나? 거기서 일을 시키는 애가 과학기술 전문사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복무도 할 수 있는데 일단 현역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에는 34개월이고요. 2년 10개월이죠. 그리고 전문연구요원 같은 경우에 36개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보충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있었던 뭐 현역병이나 정규로 가는 데에는 되게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단 현역병으로 가려면은 뭐 재검을 받아야겠고 장교로 가는 것도 아마 대부분 그 신체 검사를 통과를 못할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장교 그 검사가 되게 빡세기 때문에 대부분 통과를 못하고 뭐 그래서 대체복무라고 해서 이제 사회복무요원 21개월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은 보충력의 경우에는 23개월로 지금 줄어 있고 그리고 전문연구요원 같은 경우에는 36개월 이렇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처음에 신검 받을 때 이제 현역이 떴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현역 비율이 너무 많다면서 이제 그리고 막 현역에 막 그 적체 그러니까 현역 군대 가는데도 막 엄청 기다려서 간다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때 기준을 좀 완화했어가지고 그 덕분에 사급이 나왔었죠. 사급이 나와서 보충력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개 중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했었고 제가 했을 당시에는 한 25개월, 25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게 줄고 있는 기간이라서 네 그렇게 했었고 네 그래서 해역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제 재학생 입영 신청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연말에 뜨고 이거를 그리고 나중에 추가 티어가 해가지고 또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이거 취소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추가 티어들 또 모아서 뭐 그때 뭐 제때제때 조금씩 이제 가끔씩 수시로 이렇게 좀 뿌려주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군밖에 운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뭐 해군이나 공군이나 뭐 의경 같은 걸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입영 신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요. 지금은 다 모집병으로 다 이제 나머지 분과들은 다 이동, 나머지 이제 병들은 다 이동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집병을 따로 뽑는데 이제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번 이제 따로 모집 매 달마다 이제 이렇게 다 올라요. 육군, 해군 같은 경우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카투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뿌려주죠. 1년에 한 번 지원해가지고 그때 이제 지원해서 만약에 떨어지면은 더 못 넣어요. 카투사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그래도 토익 점수를 따서 보통 이렇게 지원을 해보는 편이죠. 보통 현역들은 다들 보통 지원을 한 번씩 해보는 편이고 그다음에 의경도 있고 의무 소방도 있는데 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력 검정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체력 검정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고요. 의무 소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필기 시험을 봐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걸 준비하는데 좀 힘든 면이 없지는 않고요. 그리고 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달에 한 번 정도 뽑는 걸로 알고 있고 의무 소방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만 뽑아요. 그래서 되게
임무수강이 인원수도 적고 필기도 보기 때문에 요거 선택지도 되게 사실 네, 그 높은 수준을 자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모집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대부분 한번 어느 정도 걸러진 인원들이기 때문에 사실 해군이나 공군, 뭐 의경, 의무 소방 이쪽을 보통 가고 싶어 하죠. 대신에 이제 해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를 좀 많이 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향되는 부분도 없진 않고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공군하고 의경 쪽을 보통 많이 보죠. 물론 공군이 좀 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쪽을 보통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장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ROTC하고 학사 장교가 있고 저 과학기술 전문사관이라는 거는 사실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잘 모르고 사실 인원수도 많이 안 뽑아서 그렇긴 한데 일단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RO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정기적으로 뽑는 건 이제 2학년 때 뽑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1학년 때도 뽑기는 뽑아요. 그래서 이제 못 모르는 신입생들한테 이제 ROTC 이제 간 선배분들이 이제 이렇게 납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그래서 선발을 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육군 ROTC만 설치가 되어 있고 사실 해군이나 공군 ROTC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학교 몇 군데에만 설립이 되어 있고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이 육군 ROTC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육군이 되게 많기 때문에 육군 장교들도 많이 필요가 해가지고 육군에 많이 뽑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과학기술 전문 사관 같은 경우에는 4차 학기에서 5차 학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1년에 한 번 정도씩 선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옛날에는 뭐 그 과기원들 위주로 많이 뽑았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 대학의 이공계 학생들도 뽑는다고 하니까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사장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졸업 예정자 대상을 선발을 하고요. 어, 이제 좀 더 일찍 선발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렇게 하고 간부들은 다 보면은 시험 간부 선발 도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RO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시험을 보게 되고 뭐 체력 검정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좀 대체복무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제 산업기능요원이 있고 전문연구원이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사실 이공계열이 갈 수 있는 쓸 만한 거는 사실 저렇게 두 개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 두 개 중에 일단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은 34개월이고 보충력은 23개월이에요. 그래서 사실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현역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기 힘든 걸로 알려져 있죠. 왜냐면은 통합 티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학생이 이 바로 쓸 수 있는 티오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재배정 티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재배정 티오를 받아야만 이제 대학생을 편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현역 티오도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거를 이제 다시 반납을 해서 재배정하는 티오까지 더하면은 되게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역 대학생이 노리기에는 되게 힘든 그런 사업기능 요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문연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연구원은 이제 어, 석사나 이제 박사 학위를 취득할 사람들한테 이제 석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보통 하는데 그래서 저렇게 지금 써 있는 게 제가 두 개씩 나눠놨잖아요. 일단 사업기능요원 같은 경우에는 체력 보충력 나누는 거는 당연히 기간으로 나누는 거고 그다음에 조건도 조금씩 달라요. 현역 같은 경우에는 뭐 자격증이 좀 더 있어야 되고 보충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격증이 없어도 바로 편입이 가능은 한데 일단 근데 이제 생산직 말고 정보 처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자격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2년 이상 전공을 한 사람 그러니까 3학년 전공자거나 아니면은
1년 이상 전공하면서 기능사를 딴 사람은 보충력일 때 가능해요. 네, 그렇게 가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뭐 경력도 인정을 해서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정보 처리 사업기능용 같은 경우에 그 경우는 일단 지금 많지는 않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사실 생산직 사업기능용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없어도 바로 편입이 되고 사실 좋긴 한데 뭐 전공을 살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선택하는 선택지는 아니고, 그리고 생산직 그리고 뭐 사업기능요원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은 생산직 쪽은 아무래도 좀 작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정보 처리도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그래도 생산직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엄청 막대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서, 그래서 사실 좀 만약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보 처리 쪽으로 노리셔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정보 처리에서도 물론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좋은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뭐 알만한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산업기능요원을 뽑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기업들을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4급일 경우에는 어, 기간 자체가 지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효력 기준이 완화되면서 4급 가는 게 되게 힘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냥 사회복무요원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가기 바로 가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 보통 넣는 거를 보통 들어보니까 한 2, 3년 정도는 일단 넣어봐야, 그러니까 그 재학생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학생 입영을 신청을 하는 게 있는데, 본인 선택이라 해서 신청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하여튼 아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걸 넣어도 이제 그 우선순위가 일단 많이 지원한 사람들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나이랑 상관없이, 그래서 보통 지원해서 되기가 되게 쉽지 않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얘는 자동으로 대학에 다니면 자동으로 이제 24세까지 연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학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연장이 되다 보면은 이게 보충령이 이로 그러니까 그 있어요. 그 장기 대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충력으로 3년 이상 이제 소집, 그러니까 입영 통지서가 안 날라오면은 자동으로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대학을 다니다 보면은 좀 노리기가 힘들어서, 사실 대학생이고 이러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저 사업기능요원을 노리는 경우도 은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맞아요. 여기 뭐 2스택 이상은 쌓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2번 이상은 지원을 해야 이제 세 번째부터 약간 붙는다는 보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실 정보 처리 사업기능 요원을 일단 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음, 그리고 만약에 뭐 23개월, 그리고 사실 보충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차이도 안 나잖아요. 사실 2개월 물론 수습 기간이라는 변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한 2개월 차이면은 일단 가보는 건 나쁘지 않고, 요새는 또 23개월에 그러니까 23개월에 뭐 수습기간 더 한다 해도 사실 방학 때를 잘 이용을 하면은 이제 2년 만에 바로 복학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노리는 것도 보충력한테는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노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엔. 그리고 전문 연구원 같은 경우에 석사 전문연이 있고 박사 전문연이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이제 석사 전문연 같은 경우에는 석사를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기업에서 뽑아서 기업에서 채용을 해서 그걸 TO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보충약 TO하고 전문연구원 석사 TO 같은 경우에는 총괄 배정으로 보통 많이 하고요. 어, 그러니까 전체 이제 병무청에서 TO 개수를 갖고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가져다 쓰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박사 전문연
하고 현역 TO 같은 이제 현역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TO를 회사에서 이제 따와서 회사별로 나눠주고 박사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탭스 시험하고 제가 알기로 대학원 학점 가지고서 지금은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걸로 이용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순위를 매겨서 위에 사람부터 이제 TO를 주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고 사실 보충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박사 전문위원을 가도 거의 그 조건만 맞추면은 일정 조건이 있어요. 뭐지? 한국사 몇 급 이상하고 탭스 몇 점 이상인데 하여튼 그 조건만 넘으면은 바로 보충력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박사 전문위원을 할 수 있고 현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힘들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은 여기 제로위키의 병역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요 위키 페이지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옛날 내용하고 지금 내용이 조금 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수정한 것도 있고 이런데 음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소프트웨어 개발병 얘기도 있고 하여튼 제가 지금 저는 이제 현역병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소프트웨어 개발병이나 뭐 다른 병과 얘기는 잘 못 드리겠죠. 대신에 이제 뭐 병역특례 쪽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산업기능요원 노리시는 분이면은 제 깃허브에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이런 페이지가 있어서 요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사실 요것만 읽어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현역 사회기능요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여기 이제 이 페이지 만드신 분이 이제 현역 사회기능요원으로 편입되신 분이라서 사실 그런 거에 관련된 정보도 조금 있습니다. 아, 보충력 드래곤볼 얘기 추가했습니다. 아, 저것도 있어요. 맞아요. 보충력 드래곤볼은 뭐냐면 이제 보충력을 몇 명 이상 채용을 하면은 현역 TO를 이제 하나씩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병무청 용어로는 인센티브 TO라고 하는데 저희 언어로 이제 드래곤볼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TO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재배정 TO를 이용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여기 좀 추가가 되어 있네요. 네, N명을 모으면 네, 그러니까 보충력은 네, 현역 보충력은 별개로 생각해서 조언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렇고 네, 일단은 제가 일단 설명드릴 거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지금 근데 들어와 있는 분들이 보니까 대부분 이미 이미 병역 문제를 마치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미필 분들이 계시면은 혹시 미필분 계시나요? 미필이신 분? 대부분 아니 사실 미필자를 노리고 만든 건데 미필 사람이 안 보여서 댓글에 지금 하고 있는 뭐 우연히 같은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요. 군필만 보는 미필 대상가. 네. 사실 이미 해결하신 분들은 볼 필요가 없는 내용들인데 네. 음, 뭐 따로 그래서 질문 사항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사항이 없으신가요? 다들? 음, 금풀뿐이라. 네, 일단 그러면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발표를 그러면 저는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지금이라도 유필이신데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크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역병, 그리고 장교, 그리고 대체복무, 그리고 병역특례, 그리고 전환복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현역병 같은 경우에는 뭐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가는 것들이 될 테고 뭐 장교 같은 경우에는 학사장교나 ROTC 이런 부분들이 될 테고 그리고 어 이제 병역특례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원 이렇게 있고 대체복무로 이제 전환복무라고 해서 의경이나 의무소방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일단 안 다녀보신 분 있으면 일단 카투사 나가세요. 네. 맞는 얘기 같아요. 일단 토익 성적 만들어두면은 뭐 나중에 기업 쓸 때도 어느 정도 유리하니까 또 이제 요새는 그 스피킹 성적도 받더라고요.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성적도 받아가지고 어 그걸로 해서 네,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전문 연구원은 불확실한 미래인이다라고 나왔는데 네. 사실 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의경이나 의무소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3년에 지금 폐지 예정에 있고 뭐 사학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예전에 폐지 한번 한다고 난리쳤다가 이제 결국에 뒤로 네 그쵸 정책이 너무 왔다리 갔다리라 그게 좀 힘든데 네 그래서 사실 가장 빨리 갔다 오는 게 좋아요. 빨리 갔다 오는 게 좋고 저 그래서 일찍 어떻게 보면은 짧게 좀 갔다 온 거고 사실 빠르게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고 미피는데 상학기능요원 가실 때 학교 몇 학기까지 하고 가셨나요? 일단 현역인지 보충역이신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안 적으시면 일단 답변을 해드리면은 저는 5차 학기까지 하고 갔고 4급이고 5차 학기까지 하고 갔고 지금 이제 6차 학기를 복학하는 거죠. 3학년 2학기를 복학하는 거고 이제 여기 권준혁 학우나 박민승 학우님 같은 경우에는 네 6차 학기까지 지금 얘기를 해주셨네요.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6차 학기까지 하시고 간 케이스고 5차 학기 고인물 나오셨네요. 송치한 아버님 카투사인데요. 아주 좋아요. 네 카투사 아시는 것도 되게 사실 나쁘지 않은 선택지 같아요. 그럼 약간 군필들 싸움 붙이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음, 어, 예비군도 끝났지만 부럽다. 오차기까지 하고 가도 산업체에서 일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힘들지는 않나요? 어, 사실 이거는 좀 뭐라 해야 그러니까 저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그쵸. 회사별로 요구하는 수준도 다르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 얘기했던 배민, 토스 이런 회사들은 사실 바로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바로 들어가기는 힘들고, 네.
그쵸. 사급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갑이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은 못 들어가진 않아요. 사실 저도 오차학기 하고서 좀 사실 전공 선정이나 뭐 지식 같은 게 좀 부족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최저임금만이 예를 좀 받아줄 회사는 무조건 있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뭐 일단은 그냥 급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어 받아주는 회사가 일단 중앙대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수준이면은 사실 없진 않아요. 뭐 전국 어딘가엔 있어요. 자, 전국 어딘가엔 있고 그 회사에 일단 들어가서 뭐 일을 좀 하고 하다가 이제 전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만 버티면 이제 전직을 할 수 있거든요. 편입 기준으로. 네. 아, 네. 개인적인 추천은 급하게 부대기 회사에 들어간다. 네. 그쵸.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직한 케이스도 은근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전직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 네, 일단은 근데 그거는 좀 있어요. 그 부대기 회사여도 연차를 쓸 수 있는 회사는 있어야 돼서 연차를 못 쓰게 하는 회사거나 이러면 좀 힘들죠, 사실. 연차를 쓰- 네, 연차를 쓸 수 있는데 전직하면서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고요. 6개월만 버티면은 그 회사에서 6개월 버티면 이제 다른 회사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전직이라 해서. 네, 그래서 연차 없으면 면접부터 못 보니까 일단 연차를 쓸 수 있는 회사를 좀 구해서 가면은 맞지 않나 싶어요. 네, 그쵸. 복학 시기도 있고, 음, 네. 하여튼 보통 이제 다니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잘리면 어떡하죠라고 돼 있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병무청 병무청 기준이 있어서 음, 구대기 들어갔다 너무 구대기라 때려치고 네 저것도 괜찮고 제가 그 걱정으로 이직했어야도 있는데 하여튼 아예 회사가 망하면은 뭐 그런 게 기회가 있어요. 뭐 회사가 망하거나 무슨 어, 뭐 월급이 밀렸다거나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이제 그렇게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일단 그 바로 그러니까 해당하는 요건이 되면은 승인을 해주긴 하는데 그러니까 전직 기간을 그래도 3개월 받아서 3개월이 아니라 정확히 6개월인데 3개월 동안은 그 기간에 포함이 되고 3개월 동안은 기간에 포함이 안 되는 그렇게 기간을 주는데 최대한 그 안에 구해봐야죠 뭐. 그리고 사실 어 그리고 전직을 저도 뭐 2번이나 해봐서 아는데 사실 뭐 안 받아줄 사실 경력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그러니까 그 걱정으로 지나갔으니 하는 말이긴 하는데 사실 네 그리고 일단 기간이 얼마 안 남기는 했지만 만약에 전직을 할 생각을 한다면 기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 있기 때문에 경력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경력 있는 사람을 뽑기가 사실 애매하기 때문에 특히 병특이면은 그런 경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경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 경력을 이용해서 만약에 이직을 하게 되면은 뭐 회사가 망한다 해서 크게 퇴근하고 싶네요. 네,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혹시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13명인데 그냥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뭐 군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거나 하실 분 있으시면
아, 5차 학기 중에 하신 건지 휴학하고 준비하셔서 가신 건지. 저 같은 경우에 일단 휴학을 했고요. 하고 놀았어요. 휴학을 하고 놀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5차 학기 하면은 하고 보통 던지면은 쩍대잖아요. 보통 추석쯤이 오는데 추석 때 갔다가 이제 갔다 와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네. 그때쯤부터 쓰기 시작해서 그래도 집 주변 회사에 붙어서 한 11월 말쯤부터 근무를 했어요. 추석이 그때가 언제였지? 한 10월쯤이었을 거예요. 10월쯤이었는데 그때부터 써서 11월 말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들어갔고 사실 뭐 따로 준비한 건 없고 그리고 집 앞 회사였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퇴근이 가능했고 그게 제일 컸어요.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회사였고 왜냐면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좀 타지에서 왔다가 좀 탈주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서 어 그래서 인근 거주자를 좀 우대를 했었고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그거였고 두 번째는 그리고 그런 아무래도 제가 지방 사는데 지방에 있다 보니까 어 서울에 좀 괜찮은 대학에 있는 사람을 쓰기가 힘들었던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하니까 뽑아주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뭔가 준비를 하거나 이런 거는 딱히 없었어서 뭐 아 물론 자소서나 그런 건 썼지만 네. 그리고 뭐 동아리 활동했던 거를 좀 좋게 봐주긴 했었고요 거기서 네. 그리고 저는 학교 시험이랑 면접 문제가 비슷할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제가 처음 들어갔던 회사는 저런 거 안 냈어요. 기술 면접 문제 거의 안 냈고 그냥 아 우리가 이런 기술을 쓰는데 혹시 써봤냐 그리고 못 써봤다라고 했는데도 붙여줬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음. 아 이거 너무 그런 거 얘기한 것 같은데 회사 까기? 음, 음, 복학하고 나니 너무 편하네요. 네. 뭐 하긴 이제는 뭐 끝난 얘기니까 사실 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저도 힘들었죠. 네. 혹시 더 얘기하실 뭐 더 질문하실 거나 이런 거 아 대학교 오래 다니세요. 되도록. 네,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혹시? 혹시 어느 회사 다니셨어요? 아 이거는 제가 유튜브로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주 아군님께. 아 그리고 제가 후기 올린 대학원은 상가시고 네. 아 그리고 제가 후기 글 올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요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링크 있어요. 그 화면 제로이키 공유가 안 돼 있어요. 아 제로이키 그러니까 그 제로이키에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해서 제가 써놓은 자료 정보가 좀 있는데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공유 안 돼 있어도 네 거기 보시면 뭐 대략적으로는 적혀 있으니까 만약에 진짜 실제 회사명이 궁금한 거면은 저한테 겐톡 주세요. 저희 그런 짓을. 자, 네. 네, 그럼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여러분? 네, 없으시다면, 네, 어느 정도 질문 받다 보니까 세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그러면 이것으로 일단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